오늘 월간 기준으로 0%를 찍었던 CPI 숫자를 등에 업고 오늘 FOMC가 막을 올렸습니다. CPI 관련된 내용은 오늘 속보 방송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FOMC에 국한된 얘기만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CPI 내용이 FOMC 경제 전망에 반영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파월의 답변은 반영이 되었다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글쎄 이 점도표 같은 걸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CPI가 8시 반에 나오니까 이 오전에 수정 반영을 해가지고 바로 PDF 파일을 바꾸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과연 그럴까 의심 좀 들긴 하지만, 일단 파월의 얘기는 이번 FOMC 자료는 오전에 나온 CPI 수치를 보고 이게 반영이 된 내용이다 라는 게 공식 멘트였습니다. 먼저 관건이 되는 점도표 보시면 지금쯤이면 여러분 다 내용 아실 테지만 중위값이 한 번 이하에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요 두 명이 마음을 바꾸면은 2번 인하가 되는 그런 점도표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엄연히 중위값은 한 번 이하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CPI 결과를 본 이후에도 무려 4명의 연준위원이 연내 금리 인하 제로의 점을 찍었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 그리고 내후년 금리를 바라보는 점도표일 것 같은데요. 점도표 보시면은 현 시점에서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 추가로 4번, 내후년에 또 추가로 4번씩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 올해 한 번, 내년 4번, 내후년 4번. 이게 기본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코노믹 프로젝션을 좀 보면은 약간의 변화가 있죠. 실업률 전망이 올해는 똑같아요. 4.0으로. 근데 내년에는 3월에 4.1이었는데 이게 4.2로 올라갔고, 26년에 전망치가 3월에 4.0이었는데 이번에는 4.1로 올라갔습니다. PC 전망, 이게 핵심인데, PC 인플레이션 전망을 보면은 올해가 2.4가 3월에 찍혀 있었는데 이게 2.6으로 올라갔고요. 25년 전망이 2.2에서 2.3, 26년 똑같고, 코어 PC 보면은 올해가 2.6에서 2.8로 올라갔고요. 2.2에서 2.3으로 올라갔습니다. 26년 되면은 헤드라인과 코어 공이 2.0으로 고정되는 그런 게 현재 예측치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하이어 포 롱거가 길어진다, 이렇게 연준이 더욱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CPI가 매우 잘 나왔지만 연준은 우려를 놓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왔겠죠. 보시면은 코어가 지금 2.8인데 이미 2.8 내려갔는데 올해 내내 연준이 2.8로 이거를 전망치 올렸다는 것은 더 이상의 물가 진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연준이 이렇게 보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파월이 이런 물가에 대한 우려를 지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물가가 낮게 나오지 않았느냐. 올해 상반기에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었다. 근데 이제 인플레가 작년 하반기 낮게 나온 게 이제 1년이 되어가지 않냐. 왜냐면 지금 하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연간 기준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응답에서 본 파월 얘기를 좀 더 짚어보면은 오늘의 CPI 데이터는 확실히 진전이었다. 물가에 대한 확신이 확실히 높아지긴 했다. 하지만 아직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한 자신감은 아직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파월이 진단하는 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립금리에 대한 파월의 얘기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장기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갔잖아요. 4.6에서 5.1로, 그다음 3.9에서 4.1로, 그다음에 롱거런으로 2.6에서 2.8로 올라갔는데, 이 파월이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 연준 안에서도 중립금리 상승에 대한 전망치가 높게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 파월이 평소에 중립금리를 좀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본심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흥미로운 담론이긴 하지만 중립금리라는 존재는 실제로 관측이 되지 않는 이론상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을 유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리나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이 질문도 일리가 있습니다. 성장 전망치도 둔화가 없고 인플레도 전망이 별로 낮아지지 않았고 노동도 둔화 기미가 아직 없는데 왜 금리를 한번 내리는 게 기본 시나리오냐. 결국 파월이 얘기하는 건 보험성이나 필요성이죠. 파월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지금 분명히 지금 금리 레벨은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고,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오래 유지할 경우 경제가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금리나 필요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임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던데, 지금 월마트 그렇고 맥도날드도 그렇고 타깃을 봐도 전부의 가격을 낮추고 있고 경제 인플레 압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질문 나왔지만 파월은 그건 아니라면서 수입품 인플레가 높게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임금 상승률이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금 상승률이 조금은 낮아져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은행과 가계 사이드 봤을 때 은행 지금 건전한 것으로 보고 있고 신용카드 연체 비율 높아지긴 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가계 재무 상황도 좋은 편이다, 견고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나왔던 이상한 데이터 있죠. 이 논파암 페이로 숫자가 늘면서 실업률이 함께 올라간 저희 월가부 시간에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파월이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가계 사이드와 기업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상충되고 있다. 결국 이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노동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것은 파월도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던데요. 결국은 키는 노동 데이터가 쥐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때때로 노동시장은 빠르게 둔화를 한다. 그러니까 연준의 이중 책무인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 중에서 이 물가라는 놈의 예측 가능성보다 고용의 어떤 데이터의 품질 그리고 빠르게 식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는 노동 쪽에 좀 더 리스크가 있다고 파월은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는 상당히 고용 데이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결심할 시점에 물가는 아마도 2%로 돌아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10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용에서 결국 명분을 찾아야겠죠.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날 CPI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파월은 기계적 균형을 잡기 위해서 중간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이날 자리를 끌고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CPI 나오고 급락했던 금리가 파월 발언 이어지면서 낙폭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금리에 가장 민감한 러셀 2000 증시를 보시면 파월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에 조금씩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우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계속 예쁜 CPI, PC 데이터가 나오려면은 이번에도 마이너스로 나온 에너지 가격이 CPI 하락을 주도했듯이 국제 유가가 결국은 키를 잡고 있다고 봐야 하겠는데요. 최근 요 며칠 다시 유가가 조금 오르고 있는데 지금 연간 기준 보시면은 이 YOY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유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이거보다 전년 대비로 낮추려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되겠죠, 유가가. 그래서 아마도 미국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유가에 대한 관리, 유가 레벨 관리 지금 하는 것만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결국 물가에서는 유가가 핵심 요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강조, 이런 스탠스를 올해 내내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 주목하셔서 앞으로 상황 판단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랜비어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